예, 오늘 제3회 과학도시 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진행사회를 맡게 된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박노동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상민 국회의원실 과학도시 포럼 그리고 대전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유재일 대전발전연구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고르지 못합니다. 물론 뜨거운 열기를 식히는 비가 내려서 마음이 좀 차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상민 국회의원님과 함께 특허 허브 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주제로 과학도시 포럼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대전이 가장 현안이 미래 먹거리 발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 저희 연구원 포함해가지고 대전시 모든 책임 있는 분들이 고심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 먹거리 중에서 오늘 다룰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이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일환으로 이 특허 법원 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대전의 그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나아가서 시민들에게 커다란 그 희망을 줬으면 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오늘 사회는 그 성종학 존경하는 충남대 그 노스쿨 원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 원장님은 명사회자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 행사를 위해 가지고 대전 디트 뉴스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특히 사회자님을 모시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론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구미경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김용환 반장님, 또 송재호 변호사님, 김대영 변리사님, 문창용 대전시 산업정책과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말이라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토론하시고 맛있는 점심 드시고 좋은 주말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이상민 국회의원께서 오셨습니다.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이런 귀한 행사를 같이 해주신 유재일 대전발전연구원의 원장님, 또 이렇게 관계자 여러분들, 또 오늘 발표와 또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여기 또 방청석은 어디서 오셨어요? 대전시청하고 또 대전발전연구원. 네. 근데 시장님 왜 안 오셨습니까? 시의장님도 안 오시고, 네, 시의원님들도 구의원님밖에 안 오시고 토론을 참여하시고, 전 좀 쓴소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이 특허법원 관할 집중은 정말 어렵게 했습니다. 뭐 괜히 공지사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10여 년 동안 우리 지역 대전 지역 무슨 뭐 개발 사업 차원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그렇게 갈망을 했는데 서울의 변호사들, 변리사들, 뭐 또 법무부, 뭐 하여튼 여기저기 도와주는 데는 없고 다 반대였고 또 특허법원 관할 집중을 주관적으로 해야 되는 대법원조차도 별로 그렇게 의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서울의
그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굳이 뭐 특허법원,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까지 와야 될 필요가 있냐. 서울중앙지법, 서울 고등법원에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허법원 이제 이렇게 오려면 한정된 정원 때문에 많은 법관들이 그렇게 오고 싶어 하는데도 못 오니까 사실은 좀 법관들에 대한 좀 이렇게 좀 반발도 무마하고 그래서 상당히 안 됐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여튼 뭐 저 자신 우리 유성 구민들하고 대전 시민들이 지원해 주셔서 3선에 성공했고 국회 법사위원장 그 덕분에 맡게 됐고 그런 기운에 우리 권선택 시장님이나 또 그 당시 강효 특허 법원장님 뭐 이런 또 지역사회 언론 뭐 이렇게 다 힘합쳐서 이뤄냈는데 이제 그게 그때만 해도 환호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아유 막 큰일 해냈다고. 그런데 그렇게 큰 프로젝트를 따냈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이 지역사회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국가사업이 성공하고 성공을 하는 모습을 지역사회에서 보여줘야 이렇게 다른 국책사업을 견인하는데도 다 도움되고 디딤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가진 건 우리 무재일 원장님이 제일 강렬하시고 송종학 우리 법원장과 관계분들 몇 분하고 저하고 좀 이러는데요. 좀 저부터도 반성을 좀 하고 성찰을 좀 해야 되겠다. 아까 내가 시장님, 시의장님, 시의원님들 이렇게 좀 일일이 해서 그분들 들으시면 어떠시겠지만 대표적인 거로 그러는 것이고 언론도 또 여기 우리 대전일보 인상준 기자님 오시고 그랬지만 또 우리 언론인 조남을 제가 깜빡해서 죄송. 예, 예? 아, 저 DT뉴스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데 언론도 이렇게 저기 하고 그래서 물론 이건 그 특허 허브가 되는 건 세계 각국에 있어 대한민국에 앞으로 나아갈 국가 아젠다입니다. 현 정부도 그러고 과거 정부들도 그랬고 마침 특허법원이 있고 특허청 등 여러 뭐 특허 관련 기관이 있고 연구소 있고 또 벤처기업들이 있고 인프라 여러 여건이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좋은 여건에 특허법원 관할 집중까지 돼서 이제 막 날개를 솟구치고 올라가야 될 즈음에 결국 이거를 잘해야 되는 건 인프라를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해야 되거든요. 특허법원 관할 집중이 성공적으로 그 세계적 특허법 전문법원으로 하려면 대법원도 해야 되고 중앙정부도 나서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게끔 이거 진짜 대전에서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잘 돼야 되겠구나라고 깨우쳐주고 계속 에너지를 불러넣어 주려면 결국 우리 지역사회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좀 가열차게 좀 해야 되겠다. 저 자신도 다짐을 좀 하고 우리 같은 이런 관심에 이렇게 집중을 좀 보여주신 언론인 여러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 자리를 계기로 좀 더 이거를 좀 더 가열차게 시의회 우리 의원님들 김동수 의원도 늦게 오셨는데요. 시의원님들도 목소리를 좀 내주셔서 지역사회에서 어렵게 따낸 이 특허법원 관할 집중을 대한민국의 법원은 물론이고 특허 전문법원은 물론이고 세계적 특허법원의 인프라 구축하는데 우리 지역사회가 막 용수숨치고 에너지를 모아줬다. 그래서 성공했다. 중앙정부에서도 대전에 맡기면 모든 게 잘 된다. 이런 선도적 모델을 하는데 좀 같이 힘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다짐도 하고 저도 그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의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그 세미나에 앞서 잠시 기념 촬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서는 잠시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세요. 같이. 몇분 안 되는데 다 같이 나오세요. 여러분 다 나오세요. 네. 같이 나오세요. 저 뒤에 대전을 찍는 오세요. 오세요. 저 언론인들도 오세요. 기자님 이지수 기자님 오세요. 조금만 친밀하게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약간 숨쉬면서 한번 더 찍겠습니다. 네, 특파 오버더시 대전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특파 오버더시 대전 화이팅! 네, 됐습니다. 예, 다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신 손종학 교수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손종학 원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침 일찍 나왔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지금 대전 시민 입장에서 그리고 또 대전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대전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대전이 좀 더 바람직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량이 부족하고 정성이 부족해서 제대로 저희들이 못 채워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이걸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가 특허 허브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발표하시고 토론에 임해 주실 분들 소개하면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표 임성복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이죠. 대전경제교육센터장 한번 오시겠습니까? 앉으시죠, 자리를 이제. 그리고 토론 맡아주신 구미경 대전광역시 의회 의원님 나와주셨고요. 좀 앉아주시고 이따 제가 소개를 같이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박수 2번 받으시면 좋으시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 또 송재호 변호사님이시죠? 바쁘신데 나와주셨고. 그다음에 김대영 우리 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분께서 오셨고, 정용환 과학도시포럼 운영위원님 나와주셨어요. 그 다음에 문창영 우리 산업정책과장님 씨 한번 자리에 앉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실은 고향이 대전입니다. 도마동에서 저희 집안이 620년 전부터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태어났고요. 대전을 대학원 마칠 때까지 떠난 적이 없었고, 이제 직장 관계로 한 15년 이상 이렇게 외부에 있다가 우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오면서 이제 또 다시 고향을 찾아왔습니다. 고향을 찾아오면서 느꼈던 감정은 15년 전에 당시입니다. 당시 15년 전에 대전과 제가 올 때 대전이 참으로 변했구나. 그리고 많이 발전했구나. 굉장히 좋아졌구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에 온 이후에 제가 11년째가 됐는데 여전히 그때의 그 기분이라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과연 대전은 어떠한 도시인가? 대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대전이 나갈 방향은 무엇인가?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 발전연구원장님 말씀해 주시던 대전의 먹거리는 도대체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고, 저는 부족하나마 개인적으로는 과학도시, 그 중에서도 특허도시가 우리 대전이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이런 귀한 토론회가 있게 돼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응하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분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실은 방대한 양을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임성복
그 대전발전연구원이죠. 센터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님 바쁘시죠? 그런데도 실은 우리 시 사랑하시고 시민 또 아껴주시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토론에 응해 주실 것 같습니다. 구미경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그 법률 우리 소식지에 아주 특이한 글이 실렸었습니다. 변호사 업계의 낱낱을 다 공개하면서도 실상을 리얼하게 표현해서 전국적으로 반향을 일으켰었고, 저도 그 글을 읽고서 굉장히 감명을 읽었었습니다. 그 글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 송재호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용환 과학도시 포럼의 운영위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재료기술개발 단장님으로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창용 대전광역시 산업정책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참진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오늘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변리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요. 먼저 우리 임성복 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제목은 특허부도시 대전 비전 정립과 실천 방향이라는 주제가 될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허부도시 대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방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실 것 같은데요. PPT로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좀 자리를 비워줘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해도 될까요? 네, 저희들이 못 보니까, 그죠? 네, 죄송한데, 네. 네, 오늘 주제 발표를 맡게 된 대전발전연구원의 임성복입니다.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소중하고 과중한 이런 주제를 맡게 돼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좀 뜻깊게 생각하고 이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제는 대전광역시 산업정책과에서 의뢰한 정책과제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지금 진행 중인 과제입니다. 현재 굉장히 좀 볼륨 있게 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어느 정도 좀 완성을 앞두면서 지역 각계 전문가분들 모시고, 특히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님 모시고 이런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로 소중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국회, 특히 이상민 의원님 입법 과정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크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각각의 또 역할과 분담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준비된 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시간이 조금 많이 좀 없기 때문에 좀 간결하게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배경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제도 변화, 그리고 환경 변화, 환경의 과정, 그다음에 국제적 동향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11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특허소송 관련법 개정으로 특허법원 관할 집중이 이루어지게 됐고, 금년 1월부터 대전시 소재 특허법원에서 이제 전담하게 된 부분입니다. 또 환경적 부분에서는 여러 특허 관련된 각종 인프라가 우리 지역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그 지식재산 관련 기관과 지식재산 창출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역할과 그런 그 노력을 좀 해나갈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국제적 동향과 관련해서는 지금 중국이라든가 일본, 특히 또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 역시 이런 그 지식재산 관련된 또 특허 허브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특허 도시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허법원 관할 집중의 입법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심결 취소 소송이라든가 침해 소송을 다루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원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어떤 인식이 전반적으로 이제 확산되면서 이제 이러한 최근에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이 이제 조정이 된 것이 되겠죠. 특허법원 관할 집중 입법화 과정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잠깐만요. 지재회에서 2012년 3월에 지재권 분쟁 해결 제도 선진화 관련한 이제 특별전문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난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11월 달에 국회 본회의가 이제 통과되게 됐습니다. 특허법원의 입법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심결 취소 소송은 이제 종전과 동일을 합니다만 특허 침해 소송 부분이 종전하고 많이 변해서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을 통해서 우리 대전의 특허법원에서 이제 2심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허법원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 기술 판사 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독일의 예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기술 판사라고 하는 것이 독일의 경우에서는 재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판사의 판단 능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술 판사가 선임된 일반적인 우리 그러한 그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감정인과는 달리 어떤 제한 없이 일반 판사와 동격으로 재판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변리사 공동의 이제 대리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이미 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변리사를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특허권자를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고요. 영국은 더 나아가서 특허 사건에 있어서 통상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단독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특허라든가 이런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기술의 진보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다른 어떤 분쟁보다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판사 제도와 변리사 공동 대리 제도의 부분을 우리가 한국에 적용할 경우에 있어서 기술 판사 제도가 만일에 도입되게 된다고 하면 예컨대 충남대학교 로스쿨의 기술 판사 양성 전문대학원의 기능을 부여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변리사 공동제도가 도입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지역 내 변리사 업계의 활성화와 특히 외부 법무법인의 영리 유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응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허 허브 도시와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통상 허브라고 하는 것은 중심축적인 어떤 공간과 위치적 관점에서 그런 어떤 제한된 의미를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특화 허브 도시에 있어서 얘기하는 그 지향하는 허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제한적 의미가 아니라 전략적 확장성을 중심으로 해서 흐름과 관계, 연결이 이루어지는 교차의 개념으로서 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지식재산에 대한 소송과 서비스에 해당되는 각종 역할과 정보, 자금, 인력, 컨설팅을 매개로 해서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선도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전은 이러한 특허 허브 도시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곳이고, 특히 이제 우리 대전이 특허 허브 도시가 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전제 사항으로서 뒤에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러한 특허 허브 도시를 지향하면서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싱가포르 등 이런 아시아 국가들의 동향 관련입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북미와 유럽, 미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특허 허브 도시의 그런 지향점이 그 두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이 돼 왔는데요. 우리 아시아의 그 한중일이 이런 특허 출연 관련해서 중심국가로 부상하면서 최근에 세계 지식재산의 판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특히 싱가포르가 발빠르게 아시아 IP 허브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뭐 여러 가지 그러한 포럼을 유치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보면 세계 지식재산기구를 통계를 볼 때 이미 여러 특허든 실용신안이든 전체 IP 분야의 출원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적인 부분은 고려되지 않은 숫자적 의미이긴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징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공무원은 2008년도에 국가 지식 상권입니다. 그 한자적 표현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국가 지식상권 전략강요회에서 각 성별로 이러한 IP 거래소가 설치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선진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특허들을 IP 관련된 기술 도입을 대량으로 이렇게 매입하는 그런 진행을 하고 있어서 세계 기술 이전의 최대 수요 시장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2013년 4월에 지적재산 정책 비전안을 발표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창출과 보호 활용 단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 일본 기업의 IP 경영을 지원하는 이른바 글로벌 IP 시스템을 열심히 지금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두 가지 사례입니다. 하나는 미국의 사례고 하나는 독일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타일러라고 하는 시는 작은 도시예요. 인구가 10만도 안 되는 도시이긴 합니다. 텍사스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허 관련 그런 소송이 이 지역의 일원화에 힘입어서 굉장히 많은 특허 건수가 집중이 되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소송에 관여하는 외지인의 숙박, 요식업 이용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우리 지역적으로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제도나 법적인 정부의 어떤 판단과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법원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과거 보통 3, 4년 정도 소요되는 특허 소송이 1년 내에 끝낸다는 거죠. 신속성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전문성, 또 통역과 관련된, 외국어 통역 제공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대단히 다른 지역의 이런 부분과 이게 굉장히 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미네네 사례입니다. 미네는 유럽의 특허 허브 도시로서 명확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곳입니다. 독일 특허청은 물론이고 EU 특허청까지도 있고요. 특히 세계적인 최고의 지적재산권 연구소인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이곳에 있습니다. 독일 편리사회 본부도 위치해 있고요. 근데 이 미넨이 우리 대전과 여러 가지 그 도시 규모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일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이 닮아 있긴 한데 가장 핵심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각 기능 또는 기구, 기관 간의 이런 네트워크, 이 부분을 리딩할 수 있는 이런 핵심 기관이 없다는 거죠. 물론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궁리돼야 될 부분일 겁니다. 또 다음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계제에 정말 우리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중복되는 부분이긴 하겠고 공통분모가 많은 부분이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동향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그 산업 분류상에 지식재산 서비스로 분류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대전 지역에 그래도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OECD 기준의 지식재산 서비스업의 범위가 한 5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 IP 관리 지원이라든가 특히 IP 금융 측면에서 정책적인 관심을 많이 가져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주요국의 지식재산 서비스업에 관한 정의 부분입니다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국내 지식재산 서비스업의 현황입니다. 죄송하게 저 데이터가 조금 지난 데이터를 원형에 와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연간 한 4천억 정도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밑에 그 지식재산 서비스의 분야별 시장 규모를 보시면 그 순서대로 쭉 그 비중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만 조사 분석, 거래 평가, 컨설팅, 유지 관리, 번역, 시스템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대전 지역이 전국 충청권 지역이 전국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약 7% 정도의 웨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수도권에 대단히 많은 집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의 지식재산 서비스 관련된 업체와 종사자 수 등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약 한 300개 정도 됩니다. 지금은 한 400개 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 2,070명, 한 3,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보면 최근에 이런 종사자 수 성장률이 전국 성장률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대전시에서 그러면 이런 지식재산 서비스의 어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들을 시에서 지금 하고 있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시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하면서 특히 5번째 줄에 보시는 것처럼 지식재산 창출, 활용, 보호, 기반 구축, 신지식 이런 내용으로 해서 여러 정책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특허정보원 이전과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앞서 부분에서 조금 소홀히 됐던 인력 양성이라든가 사업화 지원, R&D 지원 등 이런 추가적인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 또 국외 동향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특허 허브 도시를 우리가 지향하면서 그럼 대비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가장 큰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러 관련된 기관이나 또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성 있게 이렇게 네트워크될 수 있는 하나의 그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 이걸 과연 실체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러한 부분을 제외해 놓고 좀 보면, 먼저 이것도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좀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고, 현재 아마 이것도 아마 입법 과정에서 좀 검토되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 기업을 지정 육성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좀 찬반 논의는 있는 걸로 압니다만, 이런 계제에 우리가 이러한 전문 기업을 대전 지역에서 각 업종별로 세분화해서 유망한 그런 업체들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지식재산 서비스 전문기업, 주식재산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별로 그렇게 아직 큰 기업이 없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왜 또 뭐 기업을 해외 진출까지 고려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역적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이런 국내외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가 그 관심도 가져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정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코트라가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태국 이런 세계 중요한 나라에 IP 데스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치해서 그 해외 진출에 대한 여러 가지 상표 디자인, 출원, 등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이 지식재산 분야와 관련된 이런 전문성을 갖춘 그러한 전문 인력이라든가 그런 걸 토대로 한 지원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해외 진출 전략 관련된 그러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그러한 명칭이야 어드바이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어떤 그러한 전문가들을 좀 육성, 채용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나 이런 시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지식재산 서비스의 산업 분류를 해놓고는 있지만, 독일이라든가 또는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새로운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 등을 통해서 우리가 라이센싱을 유도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미국의 인텔렉추얼 벤처라든가 뭐 이런 사례들이 그런 하나의 예입니다. 국내는 이제 주로 이 IP 관련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부수적인 역할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의 강화라든가 번역 조사, 컨설팅, 금융 같은 또 산업의 융복합화나 고도화 등을 위한 이러한 지원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출됨으로써, 물론 그런 분야는 그만큼 융복합 정도도 더 분야 간에 서로 높게 관련되어지고 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부가가치도 높은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포럼의 경제적 가치, 이러한 여러 다보스 포럼이라든가 세계경제 포럼이라든가 뭐 여러 세계 지식 포럼이라든가 또는 국제 특허 박람회라든가 뭐 이런 여러 컨퍼런스들이 세계적인 또는 아시아권 내에서의 그런 많은 그런 마이스 산업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진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
2012년도에서 이루어진 그 대표적인 그 포럼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전 지역에 유치해오는 부분도 상당히 클 거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해외에서 이렇게 우리 대전 지역에 이런 특허 관련된 국가적인 여러 가지 중추 기능들이나 기관들이 다 이렇게 집적되어 있는 것을 대전 지역에 집적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전에 대한 이러한 특허 브랜드를 좀 이렇게 지향해 나가고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지식재산 관련된 이 기관 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부분입니다. 지금 대전에 지식재산센터가 있고요. 전국에 한 30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이 지식재산센터가 그런 30개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하나의 역할로만 대전 지역의 지식재산센터가 하기에는 과거는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특허부 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능과 역할이 무게감이 훨씬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정부를 설득해서 지식재산센터를 어느 정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위계를 높여놓는다든가, 아니면 그 전 단계에서 적어도 대전시 자체적으로라도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사업의 범위를 높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지식재산센터의 사업이 정부 사업의 그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렇게 대부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가 특허 허브 도시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지식재산 관련된 또는 산업발전과 관련된 센터의 기능과 위계를 생각해서 과감한 예산과 기능, 조직을 좀 갖춰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전문 인력 육성과 관련된 또 이외에 필요한 이런 코디네이터라든가 표현이 스페셜리스트라고도 하고, 이러한 어떤 전문 인력을 실무자형으로다가 우리가 많이 육성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내에 대표적인 카이스트나 충남대 등의 교육기관과 협력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지식재산 서비스 또 좁혀서 우리가 특허 허브 도시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종합적이고 그리고 살펴보는 이런 홍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고, 교육과 연계한 저변 인식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홍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일본의 사례에 보면 공업소유권 정보연수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갖고, 여기서 지식재산 서비스 업체에 대한 DB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나라도 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체계적인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갖춰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학교 교육과 연계를 통한 저변 확대입니다. 중고 자유학기제라든가 초등학생 직업체험, 탐색 등 이러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우리 대전이 특허 허브 도시라고 하는 그런 지향성, 그런 어떤 가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회를 좀 우리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된 내용 부분에 대한 발표는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 토론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신 부분들을 잘 받아서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좋은 보고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임성보 우리 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국제 동향적으로 이제 특허부 도시 선점을 위한 각국의 특히 한중일의 경쟁이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을 먼저 지적하시면서 환경적으로 대전은 특허법원, 특허청과 같은 특허 전문 기관들이 유일하게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이런 점이고,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서 지난해 정말 애써주신 덕분으로 특허 사건에 관할 집중이 되면서 이제 국제적인 동향이나 환경적인 면에서나 또는 제도적인 면에서 대전이 본격적인 특허부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완성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작년에 있었던 특허법원 관할 집중의 입법과 과정과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셨고, 나아가서는 나름 기술판사 제도와 같은 특허법원의 경쟁력 강화를 시키기 위한 방안을 또 모색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특허부 도시의 개념을 좀 설명해 주셨고 해외 동향까지도 밝혀 주셨죠. 그리고서는 이에 상응하는 대전의 준비 사항은 어떤지, 대전의 현 모습은 어떤지에 관한 현황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제가 볼 땐 5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5가지 정도의 분야별 대전시 대응 전략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 거명을 한다면은 이제 지식재산 전문 기업을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지식재산 기업의 해외 진출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 또 하나는 지식재산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화와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그리고 각종 포럼의 대전 유치. 그리고 이어서 해당 전문 인력의 육성.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긴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구미경 시의원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는데 시간 관계상 약간의 좀 사회적으로서 직권을 좀 발동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진 관계로 우리 5분 토론에 응해 주실 것인데요. 토론 시간을 최대한 아끼셔서 5분 이내로 끝내주시면 많은 박수를 받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구미경 우리 시의원님, 네. 토론 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구미경입니다.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그 벤처 인증을 받은 조그마한 기업이랄까 하고 있고요. 또 특허를 7개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전 테크노파크와도 연계돼서 특허도 많이 이제 도움도 많이 받고 했는데요. 예, 그런 과정에서 정말 일반 시민들이 어떤 기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허 허브도시 대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과학도시 포럼의 토론자로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말 특허소송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특허소송의 관할을 5개 지법으로 집중하게 되었고, 항소심의 경우에는 기존 23개 고법 및 지법에서 하던 것을 우리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 하나로 집중하게 됨으로써 우리 대전이 명실상부한 특허 허브 도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특허 소송 관할 집중뿐만이 아니고 이미 우리 대전은 특허 관련 정책 수립을 비롯해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 활용을 위한 정출 기관들이 위치해 있어 우리 대전이 세계적인 특허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잘 구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대전의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규모도 영세할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 인력도 부족한 실정으로 지식산업의 역량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 지역에서 산출되는 지식재산 서비스 관련 업무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수도권과 해외에 본사를 둔 대형 전문 기업들이 지사 형태로 우리 지역에 진출하여 지역의 시장이 점점 잠식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우리 대전이 특허 허브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대전시 차원에서 필요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전시는 특허 허브 도시 조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지식재산 전담 조직과 전문 기구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전시에는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 과학경제국, 산업정책과 산업정책 담당 내에 2명의 직원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대전시 전체 지식재산 업무를 도맡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복잡, 다양하고 전문화된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조직이나 인력 구성 측면에서 매우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전시의 지식재산 담당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야 합니다. 최소 4급 부서인 과 단위로 부서를 신설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 개편하고 담당 인력도 확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변리사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지식재산 업무 관련 전문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역의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 차원에서 대전의 주요 시책을 추진하고 민간 영역에서 기업들과 특구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을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지식 기반 산업을 성장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컨트롤타 역할이 필요한데 대전시는 이를 수행하여 지식재산 전문기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대전의 지식재산 거점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전 테크노파크 내 지식재산 센터를 분리 독립시켜 대전 지식재산 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대전의 지식재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대전시가 추진해 나갈 사업들로 지식재산 전문가 파견 컨설팅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전의 경우 일본 나가노현의 특허 컨설턴트 전략을 벤치마킹해 볼 수 있는데요. 일본 나가노현은 일본 발명협회 나가노현 지부와 협력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지역 전문가를 모집하여 전문가 그룹을 구축한 후 지역 중소기업 등에서 연구 개발 성과, 평가, 권리화에 관한 자문, 기술 요출 방지, 보안과 관련된 자문 요청이 있을 경우에 구축된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식재산 전담 인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이 쉬워지고 촉진된 결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도 일본 나가노현의 사례처럼 지역의 변리사, 변호사, 기술 전문가, 사업화 컨설턴트, 금융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된 지식재산 전문 인재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에서 창출된 지적 재산을 활용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식재산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기업들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등 사업활동 단계에 걸친 전 주기적 지식재산 관리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들에서 창출되는 기술 또는 생산 제품들에 대해 연구 계획 및 개발 단계로부터 판로 개척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지적재산 지원 및 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먼저 기업들이 제품 개발을 위한 기획 또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 개발비와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개발된 기술에 대해 지식재산 전문가 그룹 등을 통해 특허와 관련된 조언과 자문을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거래 및 계약 단계에서는 특허 활용을 지원하는 특허 컨설턴트나 특허 유통 어드바이저를 통해 특허 유통이나 거래를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판로 개척을 위해 상품 판로 개척 어드바이저를 파견하여 정보 수집이나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이 제품 개발을 위한 계획 단계에서부터 판로 개척까지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 활용하는 전 단계에 걸친 필요사항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상 저희 토론을 마치면서 우리 대전이 이미 잘 갖추어진 특허 소송 인프라와 지식재산 보호 및 창출 인프라를 잘 활용하여 세계적인 첨단 과학도시 위상에 맞는 특허 허브 도시 대전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이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4분 50분 된 것 같은데 잘 지켜주셨고요.
지식재산 전담기구 설치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실은 우리 시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셨으면 참 좋겠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전시의 단순한 지식재산 전담기구 설치하는 것을 떠나서 대전 지역에, 충청 지역에 여러 군데 산지에 있는 특허 관련 여러 기관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 사회자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대내적으로는 우리 지식재산 전담기구를 설치해 주시고 대외적으로는 특허법원, 특허청과 같은 전문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좀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 등으로 토론에 응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토론을 다 받고서 우리 발표자께서 보충 답변 내지는 설명해 주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플로어에서 질의받고 응답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에 응하실 분은 우리 송재호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제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지식재산 지금 특허 허브 이런 것은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저도 뭐 특허 업무를 좀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이 특허법원이나 이 특허청 뭐 이런 곳이 그쪽 관계자들이 대전시의 어떤 소속감을 못 느낀다는 부분에서 제일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시에서 그런 쪽을 이용을 해서 어떤 대전시의 어떤 가치를 제고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이게 손바닥도 마주쳐야 이게 소리가 나듯이 특허청이나 특허법원 이런 관계 기관에서 대전시와 협조하지 않고 대전시의 소속감을 못 느끼는 상황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대전시에서 한다고 해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시가 특허를 통해서 뭔가 가치 제고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 방향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대학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중심이 돼서 이게 움직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대학 학생들이 취업도 되고 뭐 어떤 이런 어떤 혜택을 받는 거에 일단 역점을 둬서 이게 운용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려면 일단 대전시에서도 물론 뭐 카이스트나 뭐 이런 연구단지 쪽도 뭐 다 좋은데 일단 우리 지역 거점 대학들 뭐 충남대를 비롯해서 뭐 한밭대, 모건대 얼마나 대학들이 많습니까? 이런 대학들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자꾸 인재 육성을 통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재 개발을 하기 위해서 특허청이나 특허법원도 연계시켜주고 그래서 중심이 그런 국가기관에 이렇게 중심을 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실효성에 의문이 가고 항상 우리 지역 시민들 그 중에서도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특허 사업들이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뭐 다른 쪽 뭐 제가 특허법 강의도 뭐 하고 다녔지만 그 다른 그 광주라든가 광주에도 지스트라고 이제 광주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주 쪽을 제가 이렇게 보면 과학기술원이 있지만 그 광주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남대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대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국가기관 소속인 지스트를 자기네 어떤 지역 중심대학으로 전면에 내세우면서 뭘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대전시를 이렇게 보면 그 이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기 좀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이 충남 사람들이 충청도가 이제 뭐 다른 곳에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도 이렇게 좀 자신감이 없잖아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이 그 충청도 사람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이 스스로 좀 자신감이 없다는 부분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충청도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특히 우리 지역 대학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다른 여러 좋은 인프라들을 지역 대학에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특허법원도 그렇고 이러한 사업들을 좀 연계를 하는 게 우리 대전시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관계기관과 대전시 협조가 필요하다. 필수적인 요소겠죠. 다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 관계기관 구성원들의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예정이 필요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향상 없이는 사실상 특허 허브 도시로의 성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충남대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 그를 위한 대전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토론에 응하신 걸로 정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꼭 충남대라고 할 건 아니고요. 예, 대전에 있는 대학들이라든지. 예, 우리 이어서 우리 김대영 참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님께서 토론에 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대영 변리사입니다. 일단 우리 과학기술계에 수건 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크게 특허법원 관할 집중하고 변호사, 변리사 공동 대리, 이것을 주 안점으로 해서 많이 추진을 했었고, 특히 저희 대한 변리사회에서도 이 두 가지를 다 추진했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변호사, 변리사 공동 대리 쪽에 많이 힘을 주고 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금도 아직 실현이 안 돼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상민 의원께서 특허법원 관할 집중을 작년에 이루시고 하신 점에 대해서 변리사 이전에 공학인의 한 명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허청이 대전에 이전한 이후로 우리 대전에서 특허 관련 사업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 특허 사무소도 많이 생겼고 그 이외에 다른 기타 기관도 대전으로 이전되면서 대전이 많이 특허 도시로 성장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대전에 소속된 변리사로서 대전에 제가 왜 있냐 하면, 일단 대전에 특허청이 있다는 이유, 그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겠지만, 서울하고 대전하고 교통수단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약간의 거리감이 있습니다. 심적인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대전, 충남 지역 그리고 그 이하 지역에 대해서 어떤 특허 서비스에 대한 그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이 대전이었기 때문에 대전 지역에 변리사들이, 특히 특허청도 있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대전 쪽에 변리사들이 많이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특허 법원이나 특허 심판원, 특허 정보원 이런 것들이 다 대전에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허 법원에 관할 집중된 것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대전이 특허 허브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가는, 우리가 예전에 특허청이 우리 대전에 들어왔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 그냥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관할 집중만 가지고는 대전이 특허 허브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 점은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대전에는 많은 국책 연구기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전 시민분들은 대전이 아마 특허 건수가 많고, 그래서 대전에 있는 변리사들이 굉장히 많은 건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건들 한 95% 정도가 서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에서는 사실 거의 이게 사건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전 특허사무소가 영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건들이 많이 서울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연구기관들이나 대학교에서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기술 거래입니다. 기술 거래. 그러니까 기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거래를 외부 기관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팔고, 그것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것들, 건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상으로는 굉장히 어떤 특허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대전시에서 그런 특허 거래를 할 수 있는 오프라인상의 어떤 기관, 그리고 거기 가면 모든 기술들을 검색할 수 있고, 내가 그 기술에 관련된, 그 기술이 부과했던 그 제품이라든지 그 관련된 부수적인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도 들을 수 있고, 협의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거래까지 완전히 마무리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 거래 기관이 들어선다면 굉장히
물론 뭐 그런 정보들을 활용할 때는 온라인상으로 활용은 하겠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와서 보고 그리고 기술 거래하려면 도장도 찍고 거래 내용도 확인하려면 그렇게 왕복하면서 대전시 어떤 기술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대전시가 단순히 뭐 특허 창출 그다음에 보호 관점이 아니라 활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그런 도시다 하는 점을 좀 부각해주면 특허가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관점을 다 한꺼번에 대전에서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허브 도시가 진정한 허브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전시에는 지금 이런 것들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전시에서 허브 도시를 한다고 하면서 대전시에 그런 전문 인력이 없어서는 이런 일들을 수행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대전발전연구에서도 많은 정책을 수립해서 대전시에 건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의에 대해서 진정으로 대전시에서 수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특허법원에 관할 집중은 굉장한 성과이지만 그것만으로 특허부 도시가 완성되기에는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죠.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대전 지역에 위치한 각종 국제 연구기관이라든가 대학들의 기술 거래를 위한 오프라인상의 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고 또 아까 발표하신 바와 같이 대전시 내에 전담기구 설치도 역시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과학도시 포럼의 운영위원이시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재료기술개발단장으로 계신 정용환 단장님께서 한번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허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원자력연구소에 있는 순수한 그 과학자입니다. 근데 특허와 인연이 많습니다. 제가 특허가 갖고 있는 게 220건입니다. 그래서 특허 220건 출원 등록을 하면서 특허에 대해서 출원 등록에 대해서 절차를 많이 이해해서 어떻게 반 변리사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특허 소송을 8년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내에서 소송한 게 아니라 유럽, EU 특허에서 8년 동안 특허 소송을 하느라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진짜 한번 해보니까요,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송하는. 그래서 아마 변호사는 안 되지만 변호사가 뭐 하는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경험한 그 경험담을 갖고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허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적권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송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게 됐는데, 저는 제가 원자력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16년 동안 한 가지 신기술, 신소재를 개발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그 1등 기술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특허를 출원하게 됐는데, 근데 우선 특허를 출원하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이런 식으로 하고, 유럽 특허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뭐 독일, 프랑스 갖고 그랬는데 지금은 통합 특허니까 EU 특허로다가 통합 특허로 내거든요. 근데 EU 특허까지 다 등록이 됐는데 마지막에 이제 등록이 되고 나서 EU 그 유럽에 이 원자력계에서 최대 그 큰 프랑스 회사인 아레바사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회사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하면 삼성하고 큰 애플 규모예요. 삼성하고 애플하고 맨날 싸우듯이 이 원자력계의 가장 큰 아레바사가 대한민국의 조그만한 원자력연구소에 있는 갖고 기술을 갖고 무효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당시 제가 우리 원자력연구소에 그때 2,000건 특허가 있었는데도 국내 국외적으로 한 번도 소송당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 대동정보단지 아무도 소송당해 본 적이 없어요. 국내 소송은 모르겠어요. 국제 소송에 관련해서. 그래서 참 그 당시 그 예산도 없었고, 제가 변리사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고, 변호사도 활용할 수 없었고, 근데 발명자 입장에서 모든 걸 대항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제가 경험한 거를 갖다가 제가 잠깐 제 경험에서 바탕으로 해서 특허 허브 도시로다 대전이 발전하려면 어떤 제 느낌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과학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과학 강연보다도 특허 강연을 해달라고 여기서 또 경험 얘기해달라고 또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경험상에서 얘기하면은 제가 어려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아마 다른 그 벤처나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었던 걸 갖다 같이 공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전시 첫 번째 대전시에서 특허 소송, 저는 출원 등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출원 등록에는 많은 제도가 있고 지금 고민하는 게 있는데 특허 소송을 대했을 때 어떤 자문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그걸 당했을 때 저희들은 자체 변호사도 없고 그 다음에 변리사도 없고 그 다음에 특허청도 제가 쫓아가 봤어요. 아, 이거 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용은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냐, 기간은 얼마나 들어가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도 답 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중요한 큰 노펌을 찾아갔었어요. 근데 노펌도 별로 나한테 도움을 안 줬어요. 돈만 내필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지재권 보호는 저는 대기업을 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변호사, 변리사 다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중소, 벤처, 출연전 이런 그 사람들에 서 지재권 보호를 같은 정책을 강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으면 대전으로 중소 벤처기업들이 몰려들 거고 소송도 여기서 할 거고 외국에서도 국제소송도 대전으로 와서 할 수 있는 그 인프라가 자연적으로 구축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제가 겪은 것 중에서 이게 무료 변론이나 행정 지원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했어요. 이게 8년 동안 소송을 하다 보니까 물론 국내 소송은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국제 소송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기관에서. 그래서 제가 만약 그때 생각, 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아무리 세계적으로 1등 기술을 개발해도 이 소송 한번 걸리면 이걸 과연 감당할까? 기간으로 감당할까? 비용으로 감당할까? 전혀 나는 아무리 기술 개발이 아니라 이런 소송 한번 나가면 100% 죽겠다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나 그 무료 변론 시스템, 그런 행정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대전으로 중소기업도 몰리고 소송에 관련 건 대전으로 다 몰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 느낀 거는 지금 국내 소송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소송 기간이 단축이 되고 소송이 끝났을 경우에 소송에 승소한 사람들의 배상액을 현실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제 느낌이었습니다. 8년 동안 소송을 하려면 되니까요. 아마 제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같으면은 다 포기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승소해도 상업화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다 끝난 거고 만약에 침해 소송을 끝났더라도 실질적으로 배상받는 거는 중소기업이 받는 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현실화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다. 만약에 맘먹고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개발했어요.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대기업 또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이 특허 죽이겠다고 들어오면요, 제 생각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특허 소송 시스템이라는 걸 잘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고,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린 건 독일이 아까 그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신 민엔을 갖다 좀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1심, 2심 특허 소송이 모두 민엔에서 있었어요. EU 특허청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자주 가게 됐는데 EU 특허청을 민엔을 여러 번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 가보니까는 제가 1심도 같은 장소에서 열리고 2심도 그 옆에 건물에서 또 열리더라고요. 같은 장소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도 이제 뭐 무효소송은 여기 특허법원에서 하고 뭐 대전에서 하는 것 같은데 침해 소송은 여러 군데 지방법원 갔다 왔다 그러는데 이게 한 장소에서 하는 게 굉장히 좀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도. 그래서 대전은 또 민엔이 세계적인 과학도시입니다. 그 막스 프랑크 연구소도 있고 BMW 대사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대전이 똑같은 요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민엔이 교통의 중심지예요. 북유럽이나 서유럽이나 아무데나 갈 수 있는 중심지거든요. 그럼 대전도 한국의 중심지고 아시아의 허브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대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민엔이 그동안 EU 특허청을 갖다가 그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한번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무한한 노력을 통해서 그 25개국, 39개국의 통합 특허를 갖다 단일 특허를 끄집어내고 민엔을 오게 만드는 걸 한번 열심히 잘 공부를 하셔서 대전이 어떤 그 노하우를 거서 갖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중국, 일본의
허브 도시로다, 특허 허브 도시로 달라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어떤 그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미래를 벤치마킹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발표자도 기술 판사 제도로 했더니, 제가 들어갔더니 저는 법원에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 처음 가봤어요. 판사가 3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재판관이 있고 옆에 부심이 있는데 3명이 재판을 하더라고요. 이거.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왜 3명씩 하나 했더니, 그러다 한 사람은, 하나는 한 명은 재판관이고 한 사람은 법률심사이고 한 사람은 기술판사랍니다. 그 오늘 내가 기술판사라는 걸 또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술판사가 기술적인 거는 이 전문성을 이용해서 다 기술판사가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문성 향상 관점에서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하는 제가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또 하나 느낀 거는, EU가 국제적인 특허 도시로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거기서는 다양화해야 되어 있습니다. 영어, 프랑스, 독일어를 다 판사들이 유창하게 하는 게 기본 조건입니다. 저하고 재판을 하면서도 저희 쪽하고는 영어하고 프랑스어 자라면 프랑스어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언어도 국제화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공용어로 한다든가 아니면 일본어, 중국어를 갖다가 한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이걸 국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것도 한 추후에 고민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경험상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직접 8년간 소송을 수행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우셨겠는데? 돈을 아끼려고요. 예. 변호사도 못 사고, 변호사도 못 사고요. 거의 8년간 하면서.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그 특허 소송 수행을 위한 자문 역할 대전시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이미 그 특허 도시로 거듭나고 과학 도시로 되고 있는 미네네 벤치마킹을 통한 대전시의 특허 허브 도시의 발전 전략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대전시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 역할 굉장히 기대되고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대전시 대표에서 산업정책과장인 문창용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좋은 토론 기대가 되는데 박수 한번 맞이해 주시죠. 저는 끝나고 박수를 받는 게 아니고 시작할 때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했으면 그냥 제 말만 하고 이렇게 딱 끝났을 텐데, 다른 분들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조금 대전시 입장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부담도 좀 많이 되는데요. 정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특허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특허도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다만 행정가라고 정의가 내릴 수 있겠더라고요. 행정가는 일을 만들어가고 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결국 오늘 주제가 특허 허브 도시 대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라는 쪽에서 이제 대전시의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아까 임성국 박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특허 허브 도시에 대한 정의가 바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특허 허브 도시는 저희 대전시가 주창하고 있지만, 특허 허브 국가라는 것은 재작년부터 정부 또 국회 차원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법안 마련을 했고요. 그게 아마 19대 국회 때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상민 위원장님께서 진짜 열심히 해주셔서 그리고 많은 기여를 해주셔서 특허법원 관할 집중이라는 부분은 해결이 돼서 1차적인 부분은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특허 허브 도시를 어떻게 정의 내리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관할 집중이라든지 아까 특허 창출 그리고 활용 보호라는 3가지 단계에서 그런 인프라와 하드웨어가 대전에 다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허 허브 도시 우리가 내리는 정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전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라는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지자체인 대전이 해야 될 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허 허브 도시 관련돼서는 지금 관련되는 위원회도 대한민국 IP 허브 국가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구체적인 정부 차원에서 또는 국가 차원에서 실행 방안들을 특허청과 더불어서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과연 그럼 대전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대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바탕으로 그걸 어떻게 대전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대전시가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하드웨어적 관점에서는 대전은 뭐 민해하고도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대덕연구단지, 대덕연구별 특구에서 나오는 IP 숫자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덕연구개발 특구의 주요 목적이 기술 사업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보호라는 부분은 특허법원을 비롯해서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특허 침해 소송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는 그럼 소프트웨어적으로 연결을 시키고 대전시가 거기 주체로서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민원을 저도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아까 정 박사님 말씀 주셨지만 민원이 그 저희처럼 그런 그 독일 특허청이나 그 EPO라고 하는 유럽 특허청이나 또는 막스 플랑크의 특법연구소, 아까 임 박사님 발표 자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그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이라는 도시가 그 다른 한국을 비롯해서 다른 도시에, 다른 국가에서도 특허 도시, 특허 허브 도시로 이렇게 나게 된 것이 어떤 전 세계적인 특허 소송, 아까 타일럿이 얘기도 했지만은 이 특허 소송이 전 세계적인 특허 소송이 민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되는 아까 그 IP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집적돼 있어서 그쪽에서 다양한 그런 그 부가가치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부가가치들을 그럼 어떻게 집적돼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이 아까 정 박사님 말씀 주신 그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한다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그 민현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도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대전시가 그런 매력도를 어떻게 더 확산시키고 그걸 또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일본, 저도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저희가 대전시 변리사회하고 오사카 그 변리사회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오사카 변리사회에 있는 변리사분들이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특허청은 서울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글로벌하게 대전이 특허 허브 도시로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는 집적되어 있지만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전략의 하나로 들어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민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이 여러 가지 박람회장이라든지 과학박물관이라든지 또는 과학축제, 과학문화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서 그 특허 허브 도시로 알려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덕특구가 40주년이 지나면서 내부적으로 정 박사님 그 벽돌 한 장이라는 특훈의 자생 그 과학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비공식적인 것을 공식화시켜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점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선으로 연결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어떤 노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전시의 역할이 뭘까 하는 것들을 당연히 이제 저희 대전시도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특허법원 관할 집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아까 그 IP 허브 국가 추진위원회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토론회 때문에 뭐 자료를 조금 찾다 보니까 미국의 타일러 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거기서 텍사스 동부법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아까 소송 기간이 말씀 주셨는데 3년 걸리는 걸 거기는 1년 정도에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승소율이 상당히 높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 특허법원의 아까 기술 판사 문제부터 해서 이제 전문성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건 사실 대전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특허법원의 전문성을 키워주고 특허법원의 역할을 더 부여하고, 그리고 특허청이 거기에 단순히 특허를 심사를 해줘서 심판을 하는 그런 정도 기능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를 특허 허브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기능을 하되 특허청이 위치하고 있는 대전에서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실은 대전시하고 특허법원 그 제3자가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특허 허브 국가에 대한 어떤 정부 차원에서 이해관계와 대전이 특허 허브 도시로서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를 같이 서로 일맥상통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 사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시도 지금 특허청에 비공식적으로는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게 만들어지려면은
가장 아까 제가 행정가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이걸 이루어지도록 만든다는 의미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거버넌스에 대한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각이 생각하는 바가 다른데 어떻게 그거를 합쳐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역 차원에서 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맞추려면 결국 그 거버넌스 차원이 필요하고, 그 차원에서 그런 협의체를 한번 좀 구성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국가적 아젠다 차원에서 그 지역적 차원에서 공동 아젠다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동 아젠다를 발굴하고 대전시도 그와 관련돼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 국가 아젠다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 주신 분들 중에서 그 최소 4급 부서 이상으로 저 특허부 도시 이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 주시는데, 사실 산업정책 과정으로서 그런 부분이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만 그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이 사실은 예산의 제약 하에서 어떤 그 최적화나 또는 효율화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 제약의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 저희 그 부서에서 그런 역할을 해도 좋겠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거버넌스를 형성한다면 그 거버넌스 차원에 저희 시청 직원들도 파견하고 또 저희 지식재산센터를 파견을 해서 구체적으로 그 전략을 짜고 만드는 것은 사실은 4급 부서가 되지 않더라도 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결국은 실현 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4급 부서를 만드는 것은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대학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역대학하고 연계해서 가는 부분들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지스트하고 전남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그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조금 다릅니다. 대전이 그야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카이스트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히 저쪽 대덕 특구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대전이 어떤 서울 밑에 지역으로서의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또 사실은 그 대한민국의 과학의 수도라는 점에서 볼 때 해야 될 역할이 또 있을 거라고 봐서 그 부분에 어떻게 이 균형을 맞출 것인가 하는 것들은 저희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그 임 박사님 발표 자료도 있었지만 특허 전문 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대전 지식재산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인데 그걸 어떻게 홍보시키고 또 지역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중고등 학생들에게 IP라는 부분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 아까 민엔 사례처럼 그 대전의 마이스 산업을 어떻게 확대시키고 하는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특허청, 특허법원 차원에서 그리고 대전시 차원에서 갈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보다 단계적으로 좀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도 계속 가져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현이 재밌네요. 이를 추진하고 완성하는 행정 전문가로서의 의욕을 한번 밝혀주신 한편 또 한편 한계도 또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경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5분의 토론을 들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발표자분께서 간단하게 토론의 부분에 대해 응답을 해주시고요. 우리 풀로 좀 질의받고 오늘 토론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분 정도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러 의견 주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볼륨 있게 보고서에다 담을 부분인데요. 우리 구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컨트롤 타워 관련된 민간 부문과 연결해서 진행하는 부분하고 일본 나가노현 사례, 그다음에 지식재산 전문 인재 네트워크 구축, 또 지식재산 지원 관련된 컨설턴트 지원 사업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송재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지역대학 중심으로 해서 특허 관련 사업을 좀 연계해보고 또 인재 육성 또 취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고민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김대현 변리사님이 말씀하신 이제 기술거래기관 오프라인 성격의 이런 기관 설치해서 정보 전달, 상담 또 거래까지도 완성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포함시켜보도록 하고요. 우리 정유한 단장님 말씀하신 특허 소송 자문 시스템 부분 또 민원의 사례 속에서 좀
좀 소홀히 됐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도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좀 담도록 하고요. 이 자리에서 좀 우리 존경하는 이 의원님 계셔서 좀 제가 연구하면서 더 좀 추가로 국회에서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까도 기술거래 기술 전문 그 판사제도 얘기도 있고 했지만 지금 사실 그 2심 재판 그 건수가 대전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1심 재판이 조금 어느 정도 정리는 돼 있는데 지금 고등법원 소재지의 그 관할 지방법원에서 하도록 이렇게 그 특허 침해 소송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그 건수가 많은데요. 그걸 이제 일단은 1단계는 서울중앙지법하고 특허법원 소재 지방법원, 그러니까 우리 대전이 되겠죠. 그 두 개로 좀 좁혀지는 것으로 이렇게 1단계 진행하고 2단계 궁극적으로 가서는 우리 대전에서 욕심일지 모르지만 특허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에서 이런 특허 침해 소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맞겠다. 왜 그러냐면 심결 취소 소송과 특허 침해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분리돼 가지만 결국은 이러한 그 어떤 그 원천적인 이런 그 심결 취소 소송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혼재돼서 진행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분 속에서 1심 재판이 특허법원 관할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아까 그 타일러 시처럼 정말 그 짧은 시간에 특허 관련된 것들이 신속하게 완결이 돼야 우리 국가 허브, 특허 허브의 그 주장도 그거와 일치되는 거거든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이렇게 집중되고 그런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이 또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장시간 동안 플로어에서 앉아 계시면서 경청해 주신 분들 오늘 발표와 토론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 주실 때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잘 듣겠습니다. 미리 정해놓은 곳은 없습니다.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신지요? 우리 취재하시는 언론계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도 또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 문제 없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말씀해. 마이크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예, 전해주시고. 예. 예, 저는 그 대한변리사회에서 한 15년 근무를 했었고요. 특허법원이 설립할 때 특허법원 그 설립하는 실무를 제가 전담을 해서 그 오늘 그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도 뵙고 그동안에 참 답답했던 일들이 그 답답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상민 의원 덕분에 그 관할 집중도 되고 이제 그 참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대전서 이 특허 허브 도시라고 하는 대전이 정말 운 좋게 이렇게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했는데 이런 어떤 그 포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했는데 오늘 그 임성복 센터장님 참 좋은 발표도 해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대전시 아까 이제 문 과장님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복합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그 지금 대전시가 안고 있는 그 과학벨트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특허 허브 도시와 연계해 가지고 그 엑스포 재창조 사업과 그 과학벨트 사업과 이 특허 허브 도시를 이루는 이 부분을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대전의 어떤 뭐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저 한빛 타워를 좀 이렇게 정말 그 서울의 남산 타워처럼 이런 어떤 상징적인 그
것으로 이제 하면서 그쪽을 어떤 뭐 특허 허브 도시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 외부적인 그 인프라 구축은 돼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김대영 변리사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특허가 이루어지려면 그 대전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그 대덕 연구단지라든지 이 연구단지가 이렇게 위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구한 산물들이 전부 다 서울로 가버린 거, 그 수임 사건의 90% 이상이 다 서울로 가버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뭐 지원책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여기 특허 허브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가장 그 내용, 그 알찬 내용 중에 이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문 과장님께서 이제 홍보를 좀 걱정을 하셨는데, 홍보는 사실 홍보를 위해서는 대전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아까 그 임성복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우리도 좀 그 세계 어떤 특허 박람회라든지 뭐 엑스포와 같은 그런 어떤 그 특허와 관련되는 어떤 그런 그 행사를, 이벤트 행사를 좀 기획을 해가지고 그걸 정기적으로 좀 개최를 함으로써 이 대전이 이 특허의 중심지다 하는 것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좀 알리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또 혹시 추가적인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분 정도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은 오늘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지난해 제가 우리 대전발전연구원하고 이상민 국회의원께서 주최하신 우리 특허 사건의 관할 집중 부분에 대한 사회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회를 보면서도 실은 한편으로는 과연 이것이 법이 통과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죠. 근데 정말로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특허 허브 도시로서의 대전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간다면 결코 그것은 꿈이 아닌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됐을 때 펼쳐질 대전시의 청사진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멋진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좀 사회자로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토론자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대전시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사급상당, 서기관상당의 전문 내지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거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부시장급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과 과까지도 포함하고 포섭할 수 있고 조정까지 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부여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진정으로 특허 허브 도시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대전시가 특허 허브 도시로 되는 것이 시대적 국가적 사명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대전시는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입해도 아깝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대전발전연구원 원장님과 그리고 또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서 앞장서 주신다면 우리 시민들도 대의에 동참해서 정말 멋진 대전을 만드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시간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경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